안녕하세요. 쫄랑아줌 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 무식한 쫄랑아줌이 자본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쫄랑아줌은 철학을 좀 역사나 철학에 의해서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자본론을 대해서 좀 시간이 있어서 자본론에 대한 이제 지식을 좀 공부한다고 할까? 뭐 듣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칼막스를,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칼막스에 대한 자본론 책은 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런 자본론이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어릴 때 이게 칼막스에 대한 영화 보고 이제 이런 10대 중반 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자본에 대한 큰 틀 같은 거는 이 사회주의 이론을 칼막스가 내놨다 라는 정도의만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지식으로 해서 저는 그 칼막스를 아주 중모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 우리 칼막스 영화도 그때 많이,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서 이제 칼막스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봤는데 뭐 조각조각으로 필름으로 이어지긴 하는데요.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칼막스가 이런 사상을 내놔서 우리가 칼막스가 이런 쓸데없는 이런 이론을 사상을 내놔서 사회주의라는 국가가 세워져서 러시아가 소련을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탄압당하고 죽고 그 러시아가 소련이 존재하는 70여 년 동안 그 시기에 사신 분들은 본인이 정체성이 없이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북한이라는 사회는 또 이제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지금 현재까지, 러시아는 70년에 무너졌지만 북한은 쭉 지금 이어지고 거의 100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칼막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사상으로부터 러시아가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중국이나 이래 우리 그 북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식하지만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대학도 심지어 못 나왔고 무식하지만 역사나 철학을 이런 거 좋아하고 영화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여유 시간을 가지면 공부하거나 보거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칼막스는 이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놔서 이렇게 우리가 입밥도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중국을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또 약간 한국에 오니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게 또 뭐 칼막스나 이런 걸로 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다 하고 그런 말 들으니까 약간 좀 그 갈등을 겪는 저희 자본론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칼막스의 그 영화를 봐도, 그리고 칼막스의 이 자본론이 탄생에 대한 그거를 듣고 그 자본론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런 건 제가 무식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문제는 칼막스가 노동자의 삶을 하나도 안 살았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우리 북한에서 때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지주 제배 부르면 모수미 배도 부른가 한다. 이 속담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겪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래도 그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칼막스가 피득 듣기로는 젊었을 때는 뭐 술주정뱅이고 뭐 아직 그런 방탕하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리고 이 칼막스가 아주 귀족의 집안인가 뭐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배고픈 서민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요. 본인도 노동자를 대변해서 이런 자본을 쓴다고 하지만 본인은 노동자의 삶을 하나도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칼막스의 자본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엥겔스가 없었으면, 영국의 엥겔스가 없었으면은
막스의 자본론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러니한 게 노동자를 위한다는 칼 막스의 이 자본론이 아이러니한 엥겔스 자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칼 막스 이론이 물론 지금 이제는 칼 막스 이론이 안 맞다, 그 시대에 어긋난 게 아니고요. 아예 인간의 본성을 부인해버리는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잘 사는 세상,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야망 있는 사람, 야망이 없는 사람, 무탈한 걸 좋아하는 사람,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 인간은 서로 다 각자의 자기의 그 장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부인하고 다 똑같이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을 어떻게 숨기깁니까?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본성을 고칠 수가 있나요? 고치면 사자가 아니죠. 살아갈 수도 없고요. 똑같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칼 막스는 자신이 그 노동자의 삶을 한 번도 노동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입으로만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이거 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 옆에서 삼자의 위치에서 보기만 하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쓴 글을 이제 느낀다는 말을 한다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한 게 문제는 이 칼막스 이 사상이, 이 책이 자본가의 엥겔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식 셋을 굶어 죽인 칼막스가 이 글을 쓸 수 있겠는가. 글이란 책을 보고 글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책도 눈에 들어오고요. 글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글도 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칼막스가 그러면 네가 한번 엥겔스의 도움이 없이 한번 이 자본론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엥겔스가 없었으면은 칼막스의 자본론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고. 근데 또 엥겔스가 자본론의 2부, 3부를 내놨잖아요. 엥겔스라는 분도 참 웃기는 게 자신은 자본가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엥겔스도 사실 노동자 삶을 안 살아봤잖아요. 자본가니까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이렇게. 자기는 또 노동자의 삶을 안 살면서 노동자의 삶을 대변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모순가 있잖아. 이렇게 그 세상에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세상에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던 이 창이 있다. 이거나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살할 때 학교 때 농촌전투 나갈 때면요, 그 권력에 힘이 있는 집안 자제들은 다 뭐 병원에 뭐 진단서 떼고 뭐 음악 부여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농촌전투에 다 빠집니다. 2달, 석 달 동안에 농촌전투, 가을전투, 봄전투 다 빠지고요. 힘이 없는 서민이 자녀들만 농촌전투에 동원돼서 일을 하죠. 사회에 나와서는 일을 할 때는 그때 그 농촌에서 일을 할 때요. 농민들이 가도 우리 같이 일을 하는데 보면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리 같이 일하는 걸 전 거의 못 봤었죠. 또 사회에 나와서 농촌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농촌에서 농민들 중에서요, 아무리 건장한 남자도요, 뭐 약간 좀 힘 있거나 그 집안이 좀 그 마을에 좀 힘 있는 집이고 이러면 이런 웬만한 남자들은 또 힘 있는 남자는 돼지 잡소 뭐 막 소달구지 수리하고 또 무슨 구입이요 하고 다 빠집니다. 힘이 없는 아낙네 애들하고 노인들 뭐로 약간 힘없는 남자들한테 그 집에서 뭐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다 그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상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시대라든가 앞으로도 저는 영원히 이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낸 칼막스나 엥겔스 본인들도 노동자의 삶을 안 살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 칼막스가 잉여가치를 해서 뭐 자본가가 착취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아예 막 무자비에 그 월급도 안 주고 거의 노예제도 뭐 일하는 것도 월급도 없고 뭐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의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그 수입대 지출이 많이 현저히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수입대 지출로 순전히 이렇게 좀 우리 한국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것도 사회주의 나라니까 좀 그렇겠죠. 이게 나라가 경제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체도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재산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도 중국은 또 이제 개방을 해서 사회주의 뭐 개혁 개방이라는 거를 반은 사회주의고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그 자본주의. 어찌 보면 사람을 말하면은 머리 위는 사람이고 머리 아래는 동물이다는 이런 취지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그래도 일을 하니까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저희 개체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손을 안 내밀고. 그래도 저는 북한에서 아예 노예제도 같은 북한에서보다는 중국에 오니까 너무 살만 나더라고요. 일한 것만큼 돈을 주고 그 돈의 가치가 높든 낮든 어쨌든 그 돈으로 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달까요? 그런데 그래서 칼막스가 자본론의 잉여가치 그러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자본가, 지주 자본가들은 때려눕히고 노동자를 피땀을 고혈을 빨아낸 그런 나쁜 놈들이랑 비해서 진짜 그랬는가 했는데요. 중국에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 이제 중국은 반사회주의잖아요. 한국은 자본주의고 중국은 반자본주의죠. 살아보고 하니까 자본가가 지주나 착취하더라도 이들이 노동자의 대가를 조금 적게 좀 주거나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는 100배 낫다 이겁니다. 왜냐면 그 자본가들도 왜 이렇게 한가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면 좀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요 보통 사업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은 본전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월세 집세죠. 가게를 내야 되는. 그럼 나머지 3, 40만 원이 내 마진이에요. 그러면 그 3, 40만 원이 마진이 그게 못아지거나 돈이 불어나면은 그것으로 자본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투자를 합니다. 자본가들은 돈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걸 투자해요. 그러면 투자를 하면 뭐가 생겨요? 일자리가 생기죠. 그러면 자본가가 반반을 나눠먹게 하면은 그러면 자본가가 투자금은 노동자는 그러면 그냥 자본가가 투자한 거기에 숟가락만 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자본가가 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본론을 말하면 자본가인데 이 자본가들은 운영 자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잉여가치만 따지면 그럼 순전히 잉여가치나 노동자의 그걸만 맞추다 보면은 자본가의 자본가는 실제 몸을 놀려서 일을 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본가는 육체적 노동은 안 하지만은 대신 또 이 머리로서 일을 하거든요. 집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고 밤에 자다가 일하고 수시수대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더 일을 잘할 생산을 올릴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고혈을 짜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노동을 대가로 채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본가가 가져가는 그 30~40%의 이익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가져가는 30%가 이게 뭔가면 그 노동자 그 월급에 들어가는 되는데요. 노동자는 사실 저도 보면은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 10년을 했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다는 게 육체가 힘들게 정신적으로 사업을 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끊고 남이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휴식 기간이거든요. 그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이제 시키는 일만 하니까 사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놓아서 일을 하면 되고, 일을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내가 마음의 정신적 그 충전을 다 됐다 하면은 또 사업을 시작하고, 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노동자가 가져가는 30%의 대가가 이 40%는 자본가 가져가고 30%가 노동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는 그냥 이 단순한 노동만 해서 30% 가져가고 자본가가 한 40% 가져간다 해도 그 자본가는 그 육체적 일을 안 한다 뿐이지 집에서도 사색하고 밖에서도 사색하고 차 몰면서 사색하고 커피 마시고 술을 마시면서 항상 사색을 합니다. 이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자본가가 24시간 풀로 일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노동자가 30% 가져가고 자본가가 40%, 30%에서 40% 가져간다고 보면은 실질은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자본론에 대해서 듣고 칼 막스의 그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보니까 자본론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칼 막스가 그냥 순 노동자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월급을 좀 작게 받아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장님한테 감사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갔다고 불평을 부리기 전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그것에 대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북한을 탈출한 그 순간부터 그 자본주의 거기에서 마음껏 돈을 벌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돈을 벌죠. 저의 자유라는 게 결국 돈 버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칼 막스가 인간의 여유 가치를 말하던데요. 이 여유라는 거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올라갔다 곡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이 굴곡도 있고 돈의 굴곡도 있다 하지만 전 제 경우를 놓고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름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나름의 기준에. 그래도 그 행복이라는 거를 즐겁다는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 행복하다는 걸 못 느꼈어.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는 저는 사업이냐 가정이냐 그러니까 행복이냐는 데서 저는 행복을 택했습니다. 돈을 택하지. 그렇다 해서 제가 돈을 안 버냐? 아니죠. 직장을 나가죠. 이 직장에 어떻게 자본가가 마련해준 직장에 가서 그래도 이제 제 그 기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본가가 많이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제 행복을 저는 추구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이냐 돈이냐 재물이냐 두 가지를 추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돈을 추구했다면 한국에 와서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업에 정신을 쏟다 보면 저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제
자본가가 만들어준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저는 아주 그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마련해준 사장님이 감사한 거죠. 뭐 특별하게 뭐 악독하게 노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쩔게. 그 사람은 자본가에서 나쁜 게 그 사람 인성이 원래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을 못 사게 군 거지 그 사람이 자본가여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자본가, 지주자본가 진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피땀을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와서 보고 이제 보면은 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전에 그 사람이 한 그 로고와 사색과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높은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를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다가 나와서 지주 자본가에 대한 더 정확한 이렇게 그 이러저러한 얘기를 듣잖아요. 보니까 옛날에 지주 자본가 그 사람들이 나쁜 악질인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노력한 그 사람들이 그 노력을 인정은 안 하고 높은 정상에 있을 때의 그 사람을 지주 자본가들을 보고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순전히 그 노동자의 편만 들고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편해죠.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노동자와 자본가의 판결에서. 저는 이런 면에서 자본론이 제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뭐 이런 자본론에서 지금의 복지가 나왔다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행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사람이 마음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한 여유가 미련이 크게 더 돈을 무지 벌고 싶다 이런 거는 북한을 나와서 첫 중국에서 생활하던 그때보다는 없죠.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는 열심히 일한다는 건 돈을 번다는 거는 또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행복을 선택하고 제가 어느 정도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정착을 끝내고 한국 사회도 좀 알게 되고 하니까 자연히 저도 남을 위해서 나도 받은 것만큼 좀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하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나의 마음의 여유를 채워지면 인간이니까 당연히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눈길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도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본론이 없어도 나는 그런 그 선행이 있지 않을까. 이 자본론 때문에 복지사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거기에 약간 그게 아니어도 제 경우를 봐도 제가 진짜 중국에 있을 때 무서운 돈벌레였거든요. 엄마 아빠까지는 못 팔아먹어도 거의 엄마 아빠만 내놓고 다 팔아먹을 정도로 돈벌레였는데요. 그런 제가 지금의 이 변화를 보면은 인간은 마음의 여유가 챙겨주고 이러면 자연히 나보다 좀 어렵거나 이런 선행이 덕을 줄 수 있는 남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옛날에는 참 자본론 칼막스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쓸데없는 사상을 내놔가지고 북한이 그 칼막스의 자본론의 이론이 없어서 사회주의라는 걸 절대로 갈 수가 없어. 그걸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해주겠다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해서 노예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중국도 그런 식으로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거의 한 사람 숭배를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사회주의 제도잖아요. 네, 오늘 그러면 자본론에 대해서 무식한 쫄랑아줌의 생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생각에 공조하시거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서슴지 않게 비판도 좋고 칭찬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